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헌터 헤드님 오셨어요. 곽상도와 원유철은 대장동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뭘 했을까요? 글쎄, 곽상도, 원유철, 대장동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아갔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만배형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허세가 심하고 뭐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절대 허투루 돈 쓸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씀씀이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죠. 주더라도 뭐 푼돈 주고 말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유철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만큼 받아갔겠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원유철이라는 사람이요, 이 평택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지역 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거의 집성촌 비슷하게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그 지역 유지, 전통 있는 유지, 이런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택이라는 데가 사실 수원하고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택과 수원은 뭐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유철 같은 사람하고는 이 관계를 잘 터놓지 않고는 사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마치 그 삥이라도 바치듯이 준 돈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그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런 면들을 볼 때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또 김진표가 발목 잡나입니다. 자, 김진표 얘기가 나니까 벌써부터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아까도 보니까 여기 채팅창에도 막 이렇게 원성이 올라와요. 원성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저도 딱 이 김진표한테 딱 이 생각이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라고 혼자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뭐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자, 이 김진표 참 답답하죠. 그동안에 이 김진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발목을 잡았죠. 발목 잡았어요. 뭐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당장 뭐 여러 가지 특검 같은 경우 특검법을 제때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 수박들의 뜻대로 상임위원장이 배정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김진표가 원래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김진표가 또 김건희 국정조사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딱 결정적인 이 고비에서 이 열쇠를 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죠.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또 김진표가 발목 잡나.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자, 김진표가 뭐 어찌 됐든가 말든가, 일단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자동으로 발동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제적 서명을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그 순간에 이미 국정조사권은 발동이 된 겁니다. 문제는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됐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일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정표는 어떻게 정하느냐? 여야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이제 시작되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참가했습니다. 민주당계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총 180석 이상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국힘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요. 국정조사 이거는 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는 대통령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원회에 배분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 복잡하지. 자, 이런 복잡한 결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국정조사는 발동이 됐지만 이제부터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만이 진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국정조사, 요게 이제 이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초읽기가 언제까지 될 거냐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보세요. 그 우주선 발사를 할 때 카운트다운, 초읽기를 하잖아요. 사실 초읽기라는 게 카운트다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카운트다운을 우리나라 말로 초읽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카운트다운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우주선 발사할 때, 로켓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막 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스톱! 하고 처음부터 다시 날짜 다시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 하다가 잠시 스톱 해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계속 발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카운트다운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고 다시 잡기도 하고 그래요.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김진표 국회의장 때문입니다. 자, 사실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힘당으로서도 지금 이 국정조사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걸로 보여요. 국힘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니 같으면 이거 의심 안 하겠냐? 니 같으면 이거 의심 안 되냐? 이 고속도로 영부인 집 옆으로 땅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게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2개, 3개이고 그 밖에 그 주변에 그 집안 땅 엄청 많다. 그럼 니 같으면 의심 안 하겠냐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선거 어떻게 치르겠냐?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선거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차라리 국회 국정조사를 받고 국회 조사 과정에서 잘 방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우리들한테 또 이롭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옛날 일 생각 안 나니? 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고속도로와 뭐 국도가 생긴다 뭐 이런 신설 의혹들을 놓고 그때 엄청나게 난리를 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기 직전에 뭐 그 당시 그 적폐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늘어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다. 사저 주변에 뭐 국도가 새로 생긴다. 얼마나 개소리를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생긴 고속도로 있어요? 생긴 국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의혹만 늘어놓고서는 국정조사를 막 요구를 하고 그랬어. 당시 민주당에서 야 개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국힘당 이 국회의원 얘기는 그래요.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면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할 일도 없었을 거고 선거 상황에서도 아마 그처럼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나냐? 따라서 이번에도 이번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안 할 경우 2002년에 민주당이 망했듯이 국민의힘도 망할 거다. 그러니 차라리 받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국힘당 내부에서도 벌써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영 아닌 거지. 아니 뭐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이 의혹을 보고 이게 클리어하다라든지 뭐 원희룡 말 맞다나 이게 괴담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전 한편으로 김건희 고속도로랑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봉하마을 주변을 비교를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주변, 뭐 사저 주변에 국도니 고속도로니 그래서 결국에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만들어졌나 말이에요. 안 만들어졌어요. 10년이 뭐야? 벌써 20년이 지났네.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신 게 그때 2008년인가 그때 퇴임하셨잖아요. 2009년에 퇴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봉하마을에 새로 뭐 고속도로가 생겼습니까? 국도가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뭐 진짜 그때 참 황당했죠. 사저 주변에 봉하마을 주변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태 하천 개발 사업도 노무현 타운이다. 그 노무현 대통령 살고 계시는 그 사저 뒷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태숲 가꾸기 사업 그것도 노무현 예산이다. 심지어 사저에서 4km 떨어져 있는 곳에 체육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체육관도 노무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온갖 진짜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었잖아요. 10년째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도 확장 사업 그것도 노무현 거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만. 자, 그런 일하고 김건희하고 이걸 동급에 놓고 그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이런다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 나빠요. 하지만 뭐 이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라 국힘당 국회의원이 한 거잖아. 그죠? 지들이 볼 때는 그걸 이렇게 갖다 비교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여튼 취지는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희룡도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희룡은 지금까지 국정조사도 그렇고 김건희 고속도로도 그렇고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잖아요. 그랬던 원희룡인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분명히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원희룡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은 고속도로를 재개한다 만다 이러던 놈인데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조금 PPT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PPT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자, 국회 국정조사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원희룡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딴소리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잠시만요. 나 참 이게 이상하게 돼가네. 자,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이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국정조사 말고 다른 걸 하자.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민주당이 사과해, 뭐 국정조사 하려면 해, 사과하면 뭐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원희룡의 입장이 바뀝니다. 오늘은 뭐라 나온다? 국정조사하지 말고 여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노선 검증을 하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노선 검증을 하자니, 아니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백지화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갑자기 노선 검증이라니? 백지화되는데 노선 검증을 왜 합니까? 이 말은 결국에 뭐다? 백지화를 백지화하겠다는 얘기죠. 또한 국정조사가 성사 단계가 되니까, 사실 국정조사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국정조사가 진행이 안 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즉 현재 지금 원희룡의 태도는 말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입장 바꿔치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원희룡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보니까 지금 상당수 언론들이 이 원희룡의 태도를 놓고 말 바꾸기를 한다, 또 말 바꾼다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신풍님이 저렇게 원희룡 판 키워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데,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원희룡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일관성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큰 소리 빵빵빵 쳤다가 갑자기, 아니 백지화 한다고 큰 소리 쳤다가 갑자기 백지화를 뒤집기도 했다가 갑자기 국정조사 하지 말랬다가 언제는 국정조사 하래매 그러면서 뭐 정신 나갔다는 동 이랬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꼬리 내리고 국정조사 말고 딴 거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원희룡 이 사람의 이 태도는 솔직히 뭐 신뢰할 수 없는 태도인 거는 분명해요. 앞으로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들, 소위 말하는 그렇게 친윤 언론들, 솔직히 요즘에 김건희 고속도로 이 보도 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김남국과 관련해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이 요즘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야. 뭐 보도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그 정도로 뭐 침묵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편파적인 상황에서도 이 원희룡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몇몇 이상한 놈들을 빼면은, 여기 이 뉴스원 기사인데요. 양평고속도로 한방 없는 야당, 그러니까 정상화로 반격 나선 원희룡 이러면서 아주 대놓고 원희룡을 서포트 해주고 있는, 전문 용어로 빨아주고 있는 이런 언론이 있더라고요. 아니 양평고속도로 그 자체가 한방이지, 아니 한방, 세방, 네방, 백방, 천방쯤 되지 뭐 한방이 없다고? 뭐가 한방이 없는데 지들이 한방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화가 왜 반격이에요? 정상화? 아니 이게 왜 정상화가 반격이에요?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의혹이 있다고 자기들이 백지화 해놓고 다시 정상화로 입장을 바꿨으면 말 바꾸기지, 그게 왜 반격이냐고. 이게 정말 편파적인 보도의 극치이죠. 도대체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죠.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리 편파적으로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체면은 좀 차려가면서 해야지. 자, 이런 기자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겠죠. 예, 뉴스원 신현우 기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SNS에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기억하고 정산하자. 기억하고 정산하자. 얘네들이 이런 기사를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얘들이 이런 기사, 이런 그 헛소리를 짓거려도 아무런 그 불이익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 진영의 기자들은 기사 하나 쓸 때마다 얼마나
그 간을 졸여가면서 조마조마해가면서 기사를 쓰는데요.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시비 털릴까봐 항상 시비가 안 털리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표현도 바꾸고 취재를 반복을 하는데 얘들은 봐. 뇌피셜도 이런 개 같은 뇌피셜을 함부로 떠벌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런 불이익에 대한 그 두려움조차 없는 자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글쎄 얘들 그 척결하자라든지 혹은 처벌하자라든지 혹은 얘들 내쫓아 버리자 밥그릇을 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제가 표현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한테도 뭔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지들 멋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고 정산하자고. 언젠간 반드시 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적폐 일부 언론들의 부역하는 짓거리를 빼고 나면은 그 원희룡이라든지 또는 그 김건희 고속도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일단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빨아주기 하는 언론은 없기는 없거든요. 얘들이 거의 유일해. MBN도 좀 그렇긴 합디다만 여하튼 이렇게 적폐 언론들을 빼고 부역 언론을 빼고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되게 안 좋아요. 다른 언론들은 일단 지금 현재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는, 배를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고비가 될 만한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비가 될 만한 것이 바로 국정조사겠죠. 자, 그러니까 그 원희룡 역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 국정조사가 진짜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안 받을 수는 없어. 일단 받은 다음에 방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벌써 얘기가 나와요. 김기현이라든지 이런 정말 썩어 빠진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주 썩어 빠진 자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좀 그 생각이 있는 애들은 야 이거 그냥 안 받고 버티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데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지. 큰 소리는 빵빵 쳐놨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겠거든. 그리고 솔직히 이 김건희 고속도로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난리도 아닐 거야. 지금 뚜껑 하나도 안 열었지만 기자들이 과거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만 긁어 모으고 있는데도 그것도 기자들이 다 덤비나? 진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소수 아닙니까? 제가 맨 먼저 시작은 하긴 했지만 지금 뉴스타파라든지 민들레라든지 그다음에 CBS라든지 한겨레 이런 데서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부 언론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뻥뻥 터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원희룡 입장에서는 난감하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은 심각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싹 바꾸는 거지. 국정조사 하지 말고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 검증주안에 이건 노선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양평의 그 도로과 그 과장 행태를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최은순 이쪽 집안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유착한 부패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싹 빼버리고 노선 검증만 하자고? 미친놈 아니야. 누가 그런데 넘어가?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점점
국정조사가 중요한 고비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중요한 어떤 뭐 의미를 가진다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라는 것이 이게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이, 이게 발동은 이미 된 건데, 발동은 이미 됐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 이 관련된 법률을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아까 뭐 잠시 좀 내용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왜 그러냐?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회 국정조사,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시작은 됐어요. 문제는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여야 합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로 진행을 한다면 실제로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안 해주고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동의를 해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주는 뭐 그런 식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자,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지. 한쪽에서는 계속 웬만하면 안 하려고 뻗대고 정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이 잘못될 수밖에 없게끔, 조사가 잘못될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이렇게 이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국회의장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뻗대고 안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그때그때 탁탁 끊어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고, 독소 조항을 끼워 넣으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줘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돼? 국회의장이 해야 돼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해버리면 그만이야. 제출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 근데 회기를 누가 잡아줘? 이걸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누가 잡아줍니까?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국정조사 일정을 정하는 조사 계획서. 이 조사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뻗댈 거야. 그 뻗댈 때 이것을 어떻게 제지해 줄 거냐? 김진표가 해야 되지. 끝까지 버틸 경우에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합동으로 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조사계획서 통과시키는 일정, 이거를 언제 의결할 거냐, 이게 또 두세 달 또 끌어가 버리면 이거 맹탕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자, 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질질 끌 것 같다? 자, 이거를 또 막아줄 사람, 아니면 또는 질질 끌 사람이 누구? 김진표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거냐 말 거냐는 누구한테 달렸다? 김진표한테 달린 거예요. 왜?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가 발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요. 여야 협의와 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의장이 해야 돼. 여야 협의를 거쳐서 조사위 구성을 하는 이 단계까지 다 의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야 협의가 안 될 땐 거 아니야. 협의가 안 됐을 때 단독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단독으로 하는 진행을 어떻게? 얘 마음인 거야. 이건 이때부터는 김진표 마음인 거예요.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가 승인이 돼야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국정조사 이 부분도 재밌는 것이 국정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 예. 그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이거를 정해요.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뻗대면 어떡할 거야? 국민의힘에서 위원을 안 보내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러면 오지 마? 오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딱 제껴놓고 바로 밀고 가버려야겠지. 그죠? 예.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의장이 해야 돼. 이거 민주당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동을 보면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줬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아니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그 얼마나 미적대면서 진행이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가 엉터리로 나왔는데 조사 결과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진표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김진표가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얼마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설령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내용이 맹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지 맘이거든. 심지어 처리 기한도 없어요. 처리 기한도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 김진표 마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김진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진표를 어떻게 좀 어떻게 달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좀 김진표를 좀 달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진표를 요구를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목표가 김진표를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건희 고속도로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고 이 국정조사가 더 나아가서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밉더라도 김진표를 좀 설득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김진표 밉더라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김진표를 설득할 수 있는 키는 누가 쥐고 있다? 이낙연계가 쥐고 있어요. 열받지만. 사실 김진표가 우리 말하기로 낙엽이잖아요. 낙엽계잖아요. 수박이잖아. 그러니까 김진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결국에 이낙연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고 거의 일맥상통한다.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낙엽계, 수박들의 태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협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해는 분명히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김건희 고속도로 윤석열 정권을 잡아뜨릴 수 있는 아주 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살기로 덤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애매모호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양비론 비슷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낙엽계 얘네들 보면은 무슨 태도도 지금 보이느냐면 이게 김건희 고속도로가 괴담이다라는 그런 윤석열 쪽의 주장에 슬그머니 동참하는 듯한 태도도 지금 보입니다. 목격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가 과연 이 국회 국정조사,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를 어느 정도 밀고 나가줄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추진해 줄 것이냐, 솔직히 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애매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의힘 쪽에서 참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우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너무나도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사안을 하나 물었다. 그럼 지금쯤 엎어도 100번은 엎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에 새로 고속도로가 하나 놓인다고 생각을 해봐라. 가만히 있었겠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톨게이트에서 가까운데 땅을 나중에 샀잖아요. 고속도로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도 딱 10년이나 지난 뒤에 나중에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멀쩡하게 고속도로가 없던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데 문재인 대통령 바로 집 앞을 지나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야. 뒤집어졌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못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일 대우가 형성이 안 되더라. 민주당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의 당인데 실제로는 당이 적어도 2개 이상이다. 내부적으로 당이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이 2개로 쪼개졌대. 하나의 당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쪼개져 있는 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당이 쪼개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거는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낙연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 밥그릇 싸움을 할 때 하더라도 쌀은 사놓고 해야 되지 않냐. 밥은 해놓고 밥그릇 싸움을 해야지. 쌀도 안 사놓고 밥도 안 해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면은 그 밥그릇에 뭘 담을 거냐. 표현이 재밌죠. 그 밥그릇에 뭘 담을 거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건 밥을 담으려고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쌀이 있거나 밥이 있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쌀을 또 안 사놓고 밥도 안 해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 그 바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진짜 되게 듣는데 되게 얄밉더라고. 그 국회의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근데 너무 맞는 말 아니야?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잖아.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김진표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데 이 김진표의 태도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오리무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 김진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따라서 국정조사 이렇게 쫙 흘러가겠구나라고 바로 그게 감이 올 터인데, 지금은 보면은 이낙연계가 되게 애매한 포스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답답스러운 거죠.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단언을 못하죠. 그리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진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가을 영양제님, 머리 아프다. 예. 어떤 분이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시는데요. 10월 달에 탈당한다? 이재명 대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월 달에 물러난다? 지금 현재로는 그럴 계획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김두관 의원을 뭐 대신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하는 자리 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 앉는 게 아니고요. 낙지들이 원해서 앉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왜 내려놓고 나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14년, 2015년으로 잠시 우리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2014년, 15년 그 무렵에 민주당 대표가 누구였나요?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문재인을 누가 흔들었을까요? 지금 낙엽하는 애들이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대표를 많이 흔들었어요. 실제로 김종민, 문재인을 흔들었어요. 서른, 문재인을 흔들었습니다. 이상민, 문재인 흔든 데 동참했었습니다. 이낙연,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나중에 문파랍시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저는 솔직히 얼척이 없더라. 걔들이 언제부터 문파인데? 지들이 언제부터 문재인 지지했다고? 박영선, 솔직히 그 많은 기간 동안 문재인 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파랍시고 친문재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가리를 깨볼까마 하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자, 2014년, 15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박영선도 마찬가지, 설훈, 이상민, 김종민 다 문재인 욕했고 당장 문재인이 물러나야 된다 그랬고 문재인이 실제로 몇 월 달에 물러날 거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러났어요? 안 났어요. 그때도 문재인을 흔들기 위해서 썼던 카드가 뭐였다? 그때도 혁신이었어요. 혁신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앞장선 게 누구야? 예, 김한길하고 안철수였다고. 걔들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 그 김한길, 안철수하고 붙어가지고 희희낙낙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 지금 수박들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어떻게든 간에 당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입한 사람이 김종인이었죠.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이 분열될 만한 당을 겨우겨우 이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나갈 놈들은 또 나갔죠? 안철수도 나갔고 다 나갔잖아. 그리고 그때 김종인에 의해서 발탁돼서 큰 사람이 누구다? 걔가 박용진이잖아. 자, 그 당시 2014, 15년 문재인을 흔들었던 논리와 그 당시 문재인을 흔들었던 작전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문재인과 민주당이 따로 놀았다. 문재인 지지하는 세력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민주당 조직은 놀고 있었다.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살기로 뛰는데 민주당의 공식 조직은 놀고 자빠졌더라. 누구? 박광온! 대표적인 자죠. 허영! 야, 그 허영 나 요새 보면 춘천의 허영 얘는 진짜 못돼 처먹은 놈이더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지난 대선 때 허영 춘천에서 거의 선거운동 안 했어요. 김진태는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 근데 거기에 비하면 허영은요 놀았지. 근데 이 새끼 이거는 애는 수박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물러날 것이다. 10월에 김두관이 대표를 하고 어찌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박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수박들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반발을 적게 할 수 있는 카드가 김두관이구나. 그래서 김두관을 전면에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작전일 뿐이죠. 실제로 그런 일 없습니다. 10월 달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이게,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